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일도 바빠서 사실 유튜브는 시간 될 때나 방학 때나 좀 올리고, 저도 그냥 제품 리뷰 보는 거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도 재미있어서 가볍게 시작했어요. 저 혼자 보고 만족하려고. 그래서 구독자도 댓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듣보잡 채널이 뭐라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쓰일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근데 묘하게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는 댓글과 구독이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되게 보람차요. 오늘 처음 악플도 달려봤는데 문득 힘이 나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꾸준히 매주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구독해달라 이런 것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너무 보람차서 틈틈이 솔직한 리뷰들을 올리려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X-T4 리뷰입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이 취미인 디자인 전공 대학생입니다. 딱 그 정도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지필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리노TV 저도 보거든요.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카메라 성능이나 개념 설명 같은 거 사진 찍는 회계사 헤마테 포스트잇인가? 그거를 보시고요. 또 후지필름을 주로 다루는 외국 채널로는 올마 진짜 재밌어요. 자, 후지필름의 이미지 센서나 프로세서는 중국 이상이면 다 동일하죠. 자세한 스펙과 라인업은 영상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다. 이쪽이죠. 디자인부터 색상, 후지필름 X-T4는 색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실버랑 블랙인데요. 실버가 확실히 딱 보기에 와 예쁘다, 클래식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미 실버 엑스펙 V가 있고 이건 좀 고급스러운 뭔가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블랙을 선택하게 됐어요. 실버가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해줬는데 블랙으로. 외관 전반적으로 SLR 스타일이고 각진 클래식 디자인의 카메라죠. 후지필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X-T4는 커스텀 버튼이 많이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큐 버튼, 그리고 다이얼도 2개 있고, 여기도 D패드로 4개의 커스텀 버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화면을 보지 않고도 조작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올라가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외관에서 볼만한 점은 그립이에요. 디자인이 인체공학에 비중을 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그립이 편한 편이 아니에요. 남자 손 기준으로 뭔가 편하게 그립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딱 잡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죠? 네.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600g이 넘는 카메라 무게를 감안하면 그립은 불편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해는 가는 게, 클래식 디자인이라 셔터 버튼은 앞쪽이 아닌 위쪽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틀어서 잡아야 돼요. 손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틀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 또 이 그립이 이해가 가죠. 사실 그립 디자인은 잘못이 없고, 셔터 버튼의 위치가 좀 불편하다는 거. 만듦새, 후지필름은 가성비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회사죠.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과 제품의 마감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회사가 돈도 많고 디자인 부심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성능 대비 일본의 타사 카메라 대비 가격이 싼 편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마감에 사실 진짜 만족하는데, 이런 후지 특성을 생각하면 후지 제품을 보는 우리의 기준도 더 높고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사소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다이얼 락 부분, 이 플라스틱인데 유격이 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네, 락을 걸어도요 미세하게 흔들리고요.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조금만 힘을 줘서 돌리면 부러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힘을 줘보지는 않아서 느낌보다는 튼튼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안함을 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만듦새가 좋다고 못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누르는 느낌도 모나미 볼펜 뒤에 누르는 저렴함 뭔지 아시죠? 살짝 보이는 이 흰색 플라스틱 부분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스위블 디스플레이 뒤편의 마감입니다. 약간 가죽 그립 느낌이랑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무고요. 앞쪽도 다 고무예요. 그런데 플라스틱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플라스틱 부분은 뭔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싼 티도 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코팅 처리도 안 돼 있고 뒤에 강화판 같은 걸 안 붙였는지 얇은 두께, 이 플라스틱의 얇은 두께까지도 약간 눌리면서 느껴집니다. 소리도요. 여기가 고무고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네, 여기가 디스플레이 뒷면인데 이게 좀 너무 싸구려 같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유격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힌지 부분인데 이 힌지 부분도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소니나 캐논보다 심지어 XT200 얘보다 한참 밑에 있는 라인이죠. 그거의 힌지보다 작고 튼튼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리고 돌릴 때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삐그덕삐그덕한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부러질 것 같고 실제로 튼튼한지 몰라도 그렇게 경험이 썩 유쾌하고 신뢰감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돌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게 돼요. 진짜 무서워요. 이 아래에 세로 그립을 연결하는 단자를 막는 커버가 있어요. 근데 세로 그립이 기본 제공이 아니잖아요. 또 한 40만 원인 거 주고 사야 하죠. 그래서 안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를 커버 고무 막에 하나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 버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리콘 막이죠. 실제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급스러운지도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슈 커버가 있습니다. 엑스펙 V는 뭔가 색이라도 칠하고 좀 다른 부분하고 어울리게 금속처럼이라고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누가 봐도 플라스틱이고 어떠한 후처리 가공도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싸구려 같아요. X2호에는 하슈 커버 자체를 주지 않는데 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자, 어때요? 진짜 사소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죠? 네, 후지 필름이라 굳이 닛피킹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고급스럽고 단단한 마감인데 이런 부분이 의외로 있었다는 거죠. 기능 사용해보면서 인상 깊었던 특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SD카드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1열로 있어요. 뺄 때 잘못 빠진 경우 없고요. 두 슬롯 모두 SD카드 UHS-2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슬롯 문이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한테는 이게 편하겠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이 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튼튼하고 딱 스프링이 있어서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알파7C처럼 이쪽 부분도 이쪽의 단자도 그렇게 좀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은 또 그냥 실리콘 이렇게 댕글댕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쪽 단자는 C타입, 마이크로 HDMI, 리모트 그리고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모트로는 DJI 로닌 같은 짐벌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손 떨림 방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랑 직접적으로 1대1로 비교를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스틸 사진이나 이동이 없는 영상을 찍을 때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찍을 때는
짐벌과 같은 성능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백도 밝고 선명하고 색감도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요. 스위블 디스플레이도 너무 좋아요. 틸트가 좋다, 스위블이 좋다 이런 말이 많죠. 사실 뭐가 더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남의 사진을 찍을 때는 틸트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로우 앵글로도 찍기도 좋고, 그치만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짐벌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틸트한 부분이 짐벌의 축에 가려서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옆으로 빼는 게 짐벌의 축에도 거슬리지 않고 영상을 보기 편하고요. 그리고 어디 놓고 촬영을 할 때, 지금 이런 카메라 같이 어디 놓고 저를 촬영할 때나 브이로그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스위블이 돼서 반대쪽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 취향에는 영상 찍을 때는 스위블이 좋다. 근데 전 이걸 영상을 염두하고 산 카메라 바디라서 저한테는 스위블이 장점이었다 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후지필름에 최신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XT4에서 처음 선보였고 지금은 이번에 출시된 GFX 100S에도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건 중형 카메라고요. 기존의 배터리들은 특히 이 X백 V로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 진짜 빨리 닳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 XT4를 데리고 부산에 가서 뮤비를 찍으러 간 적이 있어요. 겁먹고 배터리 2개를 풀 충전해서 갔는데 짧게 여러 씬을 찍었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하나를 다 못 썼어요. 대단하죠. 물론 연속으로 길게 찍으면 체감상 그 정도로 오래가진 않고 그래도 4K 60으로 찍으면 1시간 반 좀 넘게 그 이상 가는 것 같아요. 2개만 있어도 배터리 걱정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이얼 전환 버튼이 있거든요. 스틸과 영상을 전환해주는 다이얼이에요. 이게 쓰면 쓸수록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다 그냥 녹화 버튼이나 하나 달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얘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틸 모드에서는 제가 클래식 카메라 느낌을 원해서 이 다이얼로 ISO랑 셔터 스피드 그리고 렌즈 결합하면 여기서 졸개까지 조절을 하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서 그냥 여기는 다이얼로 셔터 스피드랑 ISO를 조절해요. 지금처럼 영상을 찍을 때랑 스틸을 찍을 때 다이얼의 역할을 다 다르게 배분할 수 있고요. 메뉴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틸 사진에서 설정했던 메뉴와 뮤비 영상일 때 메뉴가 다르게 뜨고요. 설정값도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환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네, XT4는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같이 번들로 샀던 185 렌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185 렌즈는 XT4 본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XT4랑 가장 많이 팔리는 렌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 185 렌즈 같은 경우는 XF 라인인데요. 후지필름의 렌즈 라인업은 X 마운트 중에서는 XC하고 XF가 있어요. 보통 보급기의 번트라고 같이 물려서 파는 게 XC 라인인데요. 걔네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XF 라인부터는 타사 대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XF 라인들은 이렇게 다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차가운 금속의 느낌? 그리고 이 손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 조리개 링이라든지 이 줌 같은 것도 되게 묵직하고 신뢰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바디의 어떤 단단함과 완성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185 렌즈랑 1680 렌즈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가볍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85 렌즈를 정가로 따로 사려면 후지필름에서 한 8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다른 렌즈에 비해서 185 렌즈가 따로 샀을 때랑 키트로 묶어 샀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키트로 샀을 때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키트 렌즈를 사서 개봉이지만 신상품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실 185 렌즈는 새 상품이
한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리기는 2.8부터 4인데 번들 렌즈 치고는 조리기 값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뭐 어떤 데는 4에서 5.6처럼 이렇게 어두워진 경우도 있는데 얘는 18mm일 때 2.8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전천후 렌즈로 좀 잘 쓰고 있고,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 렌즈와 결합했을 때의 경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α7C랑 로쿠 1대1로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소니의 그 AF 속도는 넘사벽입니다. 그것보다 좋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걔랑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래도 소니가 빠르구나를 느꼈는데, 제가 이걸로 영상을 찍을 때는, 얘만 가지고 찍을 때는 오토포커스가 느리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오토포커스 때문에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XT4는요 세로 그립의 확장성도 있고 무게와 크기도 있고 이 큰 렌즈를 결합하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플래그십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XE4 같이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카메라도 동일한 렌즈를 물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특히 바디보다 커지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에 올려놨을 때 바디랑 렌즈가 있을 때 렌즈에 닿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 그립을 추가해줘가지고 더 큰 렌즈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죠. XT4가 영상 특화 바디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듯이 XH1이 찬밥 신세가 되는 이유도 XT4가 나오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손돌방이 들어있고 스위블 액정, 오래가는 배터리, 영상과 사진 전환 다이얼로 인한 편리함, 게다가 준수한 AF 성능까지, 그리고 4K 60프레임과 240 Full HD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크롭 바디는 입문자용이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소니, 캐논, 니콘의 어떤 마케팅의 정면으로 돌파하는 녀석입니다. 크롭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고 있다면 소니 α7 마크 3랑 비교했을 때도 비교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크롭 센서에서 오는 심도 표현의 아쉬움과 저조도에서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풀프레임에 대항하는 크롭을 추구하는 후지인 만큼 타사의 크롭과는 솔직히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몇 번 만져본 50mm 1.0 렌즈를 결합하니까 그 차이마저 좀 어느 정도 사라져서 크롭 센서라고 아쉬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는 바디였습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인 거예요. 카메라 잘 모르는. 하지만 렌즈 값도 그만큼 비싸다는 거. 소니 α7과의 비교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훨씬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 카메라를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후지 필름의 색감, 디자인, 조작성 이 부분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성능면에 있어서 α7이라는 미러리스 대표 강자가 있잖아요. 애시당초 후지 필름이 가성비의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힘든 카메라인 것 같아요. 가심비, 그러니까 감성비를 추구하는 브랜드죠. 그래서 소니, 캐논, 니콘과 라이카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아싸 기질이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후지필름의 이런 특징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란 전제 하에 후지필름의 최강의 성능, 고급 렌즈군들을 다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도 비중 있게 다루는 분들에게 적합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도 그렇고 후지필름의 최상위 포지션이기 때문에 막 그냥 약간 정말 가볍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입문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후지필름에 입문하고 영상에 관심이 있는 유저라면 XS10이라는 신기종을 먼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립도 훨씬 더 편하고요. 메뉴 조작도 후지필름의 스타일을 조금 버리긴 했지만 다른 유저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PSAM 다이얼을 놔두고 훨씬 더 편안한 조작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진 위주로 관심이 있다면 비슷한 디자인에 동일한 센서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XT30도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센서에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는 XE4도 있어요. 먼저 후지필름의 렌즈군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렌즈가 좀 크고 무거운 렌즈라면 그때서야 얘를 좀
공유의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게 최고긴 하죠. 지구 최강 크롭바이 GPU는 플래그십 끝입니다. You didn't see that coming? You didn't